보도 여부나 대만 국민 여론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국에서도 강력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기 바랍니다. 이 장치를 다른 누군가가 대신 불어서 시동을 켜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홈베이시의 한 도로인데요. 여기엔 얼마나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만 이야기 전해드리는 바른애국생활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서 이 뉴스는 한 번씩 보셨나요? 서울에서 유학 중이던 대만의 여학생이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는 사건인데요. 이런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보니 언급을 안 하려고 며칠간 기다렸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대만의 음주운전 실상과 처벌은 어떤지 궁금하실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건 사고를 당하신 부모님들이 대만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물론 당사자들이 원해서 하는 인터뷰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내주는 건 당사자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조금 길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튼 앞으로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음주운전 사고는 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곧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대만의 음주운전 통계를 살펴볼 텐데요. 표를 보시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8년 자료를 보면 여전히 약 4,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럼 대만은 어떨까요?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살펴보면 102명, 87명, 100명 수준입니다. 대만의 사망자 수가 확연히 적어 보이지만 최근 3년간 꾸준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전체 인구나 교통 상황 등을 비교해 볼 때 한국과의 절대적인 숫자 비교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대만은 음주운전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타이종에서 음주운전을 한 SUV 운전자가 8중 추돌 사고를 내면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운전자가 1년 사이에 3번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여론에 따라 법이 빠르게 개정됐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개정 이후의 상황입니다. 대만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지로 한국의 0.03%보다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에는 최저 벌금이 12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재범에서 3범으로 올라갈수록 벌금은 최대 4,8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로 법을 나눠놨다는 건데요. 오토바이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최저 벌금 60만원에서 최대 벌금 3천만원으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한 법알못이지만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별시켜놨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경우에 따라 특별한 장치를 차량에 설치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해서 시동을 켜는 규제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영상 뒷편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재범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최고 4년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초범의 경우 12년 이하로 상한선을 만들어준 점이 눈에 띕니다. 참고로 대만은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는 나라인데요. 일가족 8명을 방화로 목숨을 잃게 한 사람은 올해 4월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반면 아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형 언도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법안은 올해 4월부터 시작됐고요. 이 장치의 금액은 하나로 약 250만원. 지금까지 대만에서 약 6명의 사람이 장치를 설치하고 면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대만에 6명밖에 없으니까 아마 이 장치를 실제로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 같습니다. 처벌을 받은 운전자가 이 장치가 없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한다거나 타인의 이 장치를 불어서 시동 켜는 걸 도와주게 되면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정도 화제가 됐던 음주운전 차량 별도의 번호판은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법안이 발의가 됐을 뿐인데 워낙 눈에 띄는 법안이다 보니 외국에서도 조금 화제가 됐던 것 같고요. 참고로 이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올해 선거에서는 아쉽게도 낙선을 했고 여러분도 한 번쯤 와보셨을 타오이안 시장 선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해 도망가는 경우 최저 720만원, 최대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면허도 영구적으로 정지됩니다. 또한 어린이와 노약자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최대 12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전거나 킥보드 등도 음주운전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벌금은 약 25,000원에서 5만원, 이것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망가면 약 10만원의 벌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대만 언론에서 이 사건을 얼마나 보도하는지,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부모님들도 직접 나와 인터뷰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보도 여부나 대만 국민 여론과는 전혀 상관없이 한국에서도 강력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건의 국민청원 링크 설명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한 번씩 도와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임금 수준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규제로 인한 억제 정책보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엔 아직까지 대리운전 개념이 거의 없는데요. 대리운전이 대만에도 정착되면 음주운전율을 낮추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